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자, 두 번째 시간 320쪽이에요. 수격작용. 아까 얘기했죠? 물이 어떻게 되는가? 워터 해머링. 그럼 쉽죠? 물이 망치다, 물망치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배관 안에 지나다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변화되는 부분은 때릴 거 아닙니까? 때리면서 그래서 우리 컹컹 뭐 이런 소리 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수격작용이다. 이거에서 조금 전에 아까 조닝하면서 했죠? 소음, 진동, 기구루, 파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수격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수격작용 자 앞자만 쓰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워터 해머링의 자 원인에서 쭉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제가요. 조관수 유굴이라 그랬어요. 조관수 유굴. 그냥 원인 이렇게 써 있지만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수격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급격한 조작을 한다든지 광경이 조금 작을 때 수압이 좀 클 때 우리가 지금 수압이 그 아까 조금 전에 했죠? 그 수압이 되는데 클 때 일단 유속이 빠를 때 굴곡부가 많을 때 이럴 때는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수압했어요. 다시 한번 오늘만큼은 외우고 그죠? 오늘만큼은 아까 세면기에 우리 압력이 얼마예요? 0.05 메가파스칼로 해야 돼. 킬로파스칼로 하면 헷갈려 나중에. 그 다음에 세면기래. 자, 샤워기 얼마야? 0.07하고 0.13. 그러니까 그 혼합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대변기 플러시 밸브 대변기가 0.1이죠. 그러니까 0.1보다 더 커요. 자, 그죠? 세면기가 그 혼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자, 그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광경 세면기 얼마? 10mm. 옛날에 2년 됐나 보다, 이제. 2년 전에 15mm였었는데, 10mm. 샤워기 15mm. 그 다음에 대변기 얼마? 25mm. 25mm. 자, 그래서 됐죠? 그 정도는 수치 이제 됐다.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인데 유속도 빠른데 요것도요, 유속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속 얼마? 요거 이하로 하라고 돼 있어요. 2m/s. 자,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급탕도 급수급탕. 그러면 이거 하면서, 자, 요게 요렇게 되는데, 배수 기억나요? 0.6에서 1.2m/s. 맞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배수는 이렇게 됩니다. 배수는 너무 느려도 하는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배수는 그럼 또. 배수에 가서도 하지만은, 배수는 이거 뭐 급수보다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내 너무 빠르면 배수는 뭡니까? 찌꺼기 가져가야 되잖아. 찌꺼기 그저 물만 버리는 게 아니고 찌꺼기니까 찌꺼기를 끌고 가지고 버려야 된다. 너무 빠르면 물만 나간단 말이죠. 또 너무 느리면 찌꺼기에 의해서 막히고.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격작용 하는 거예요. 근데 수격작용 그럼 대책은 이거 다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해서 이거 반대로. 자, 그래서 대책. 자, 얘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 뭡니까? 공기실. 맞죠? 자, 요거. 공기실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에어 챔버라 그러죠? 요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격 방지기. 자, 이런 게 실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공기실, 수격작용 나오면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기실 에어챔버, 요 그림이 있어요. 오늘은 그림도 안 그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321쪽에 되어 있고요. 320쪽에 맨 밑에, 그래서 기구 가까이에 공기실, 영어로 에어챔버, 그 다음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수격방지기 나오면 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리브 뭡니까? 슬리브. 자, 우리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그냥 관통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덕관을 하나 누라 그랬습니다. 덕관이라 그랬어요. 그걸 슬리브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관을 놓고서 하는데 그거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관의 신축. 자, 2번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고 배관의 교체나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뭘 한다고요? 슬리브 또는 슬리브 배관을 하는 거다. 오른쪽 그림 있죠? 그래서 슬리브 이렇게 미리 넣는 덕관을 얘기한다. 핵심 지문에, 자, 요 지문 1번, 수주 분리가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까지 해서. 자, 수주 분리는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수주가 뭡니까? 물기둥 아닙니까? 물기둥이 어떻게 된다? 배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물 안 나오는 거죠. 중간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수주분리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관로의 관성력과 중력의 작용해서 물 흐름이 끊기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관성력이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이런 것까지는 뭐 관성력이 뭐냐가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관성력이 뭐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뭡니까? 이거잖아. 관성의 법칙이잖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벼랑간 브레이크를 빡 잡으면은 자동차는 쓰는데 나는 확 하는 거. 그죠? 또 뭡니까?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게 관성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도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갈 때 그런 힘하고, 그 다음에 중력은 뭡니까? 우리 누르고 있는 거죠? 지구에는 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 물이 끊기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서 수주 분리가 일어났다가 다시 결합을 하면은 이때 물이 싹 하면 갖다 때리는 거죠.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격작용이 일어난다. 수주 분리에 뭐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요것도, 자, 우리 배관의 방화구역인 벽 또는 바닥에 슬리브를 놓죠. 이걸 넣을 때, 그 사이에 이제 틈새는 우리 실리콘 쏜다 그랬잖아. 실리콘 그냥 쓸게요. 근데 모르타르 등에 무슨 재료로 한다고요? 불연재료. 항상 그죠? 불연재료. 그죠? 우리 지붕에서 우리 나왔죠? 난연재료 아닙니다. 난연하고 불연재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3번도 그냥 읽어좀, 그냥 이 정도, 그냥 3번은 그냥 뭐 놓지만, 자,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거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불연재료 수주 분리라는 용어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크로스 커넥션. 크로스 커넥션은, 자, 그죠? 그냥 최근까지도 꾸준히 나오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갖다 제가 그냥 직역을 하면 크로스니까 교차. 커넥션은 연결입니다. 교차 연결. 자, 이 말이 뭡니까? 잘못 연결했다 이런 얘기죠. 자, 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급수관, 지금 우리 급수 배우는데 급수는 급수관끼리 연결해야 되고, 뭐 배수관이라고 하면 배수관은 배수관끼리, 오수관은 오수관끼리 하는데 급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물에 잘못하면 똥물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못 연결하는 걸 뭐라 그런다?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도 하나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대변기를 얘기할 때는 다 그죠?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프러시 밸브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러시 밸브, 세정 밸브, 프러시 밸브식 대변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수가 역류하는 겁니다. 오수가 역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커넥션. 자, 그래서 대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해서 오염시키는 현상. 자, 이렇게 돼서 이런 걸 크로스 커넥션. 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나? 얘 제대로 해라. 재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중요한 역류 방지기, 진공 방지기. 그죠? 됐죠? 방지기 이런 걸 설치하라는 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도 백큐ම් 브레이크.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백큐ම් 브레이크. 자, 이런 거를 설치하라. 그래서 우리 요 말이 이제 우리 많이 등장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자,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넘겨서 322쪽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요. 자, 1번. 잘못 연결된 배관은 해체해서 올바르게 연결한다. 두 번째,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에 역류 방지기, 진공 방지기, 백큐ම්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오염을 방지한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밑에 보면 급수 설비 오염 방지에서, 자, 급수 오염의 원인, 그냥 제목 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뭐 오염의 원인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아는 거죠. 배관 부식이 되면은, 그죠? 녹슬면은 오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해 물질 들어가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설비로의 배수가 그러니까 역류하고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요 말 나오죠. 크로스 커넥션. 이런 거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가로 2번에 오염 방지 대책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읽어주는 게 좋죠. 자, 그래도 보면은, 자, 1번 그렇고요. 2번 오버플로우 관에 철망을 씌워서 벌레들이
하지 않도록 하고요. 네 번째 보면은요. 수조의 유입구하고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자, 이 얘기. 자, 아까 제가 이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죠, 제가. 얘가 옥상 탱크죠. 물 어떻게, 그림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렸죠. 일로 들어간다 그러고. 급수는 어디로 된다 그랬어요? 여기로 된다. 무슨 방향? 대각선 방향. 그림 그냥 인 게 아니라, 자, 요즘은, 자, 그래서 대각선, 그래서 멀리 만든다.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5번 지문도요. 이 지문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저수조에 장시간 보관하면 잔류염소 소비로 부패되기 쉬우므로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잔류염소, 자, 우리 전번주에 했는데 얼마 이상이라고 혹시 기억나요? 얼마 이하 잔류염소? 4ppm. 4ppm 수치는 안 나왔지만, 봐, 그러면. 자, 이것도 봐. 자꾸 이제, 자, 우리 어디, 304쪽입니다. 304쪽에. 자, 요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잔류염소가, 자, 우리 먹는 물 보면은, 자, 중간에 있죠? 중간에 보면은, 잔류염소는 얼마? 4mg per liter. mg per liter가 뭐라, 다른 단위로 뭐라 그랬어요? ppm입니다. ppm. 그죠? 자,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봤다라는 거야. 잔류염소가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없어지면은, 그죠? 부패가 되는 거죠. 이게 있음으로써,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부패 이런 거를 방지해 주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6번도 읽어보면 되고 7번도 그렇고요. 8번 다 이런 거 되어 있고요. 크로스 커넥션도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 안 읽었지만 자, 이 정도 내용들은 자,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해서 쭉 읽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쪽에 323쪽에 보면 자, 공기 빼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는 자, 우리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나 유체가 흘러가는데 항상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공기가 흐름을 막어. 잘 못 가게 해준단 말이죠. 우리 집에서도 난방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안 되면 뭐 그저 우리 공기 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 빼잖아요. 물 빼는 게 공기 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가 있습니다. 자, 그 공기 빼기 밸브는 그러니까 어디 자, 여기서 공기 빼기 밸브 나오는 거. 공기 빼기 밸브는 뭐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다 설치한다고요? 뭐 어떤 거에 모든 어떤데 부품의 상부. 왜? 제일 가벼우니까. 공기가 물이나 유체보다 가벼우니까 어디에다 설치한다? 상부에다 설치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다 수직관 최상단부, 굴곡 배관의 상부, 방열기 상부, 분배기 어디에? 상부. 자, 그럼 요 상부 얘기 나오니까 하부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밸브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배수 밸브. 배수 밸브. 자, 얘를 갖다 우리 배니 밸브 또는 드레인 밸브라고도 합니다. 드레인이 뭐예요? 물 버리는 거 배수구를 드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또 이런 건 어디에? 하부. 자, 우리 아까 요 그림 아주 잘 써먹네. 아까 요렇게 그랬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배수관이죠. 이런 데 다 밸브 같은 거 이렇게 단단 말이죠. 이건 무슨 밸브야? 배수 밸브, 드레인 밸브 또는 배니 밸브 이렇게. 하부, 상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지수가 뭐야? 물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수 밸브입니다. 그래서 지수 밸브 이런 게 있고요. 자, 8번에 보면 배관의 수압 시험.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배관 공사 후 피복하기 전에 검사를 하라는 거야. 피복한 다음에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검사했는데 뭐 이거 불량이야 그러면 다 뜯어내야 되니까 피복 공사 전에 한다. 자, 요게 또 한 번 나왔던 겁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22회 때 나온 기출문제 한번 보자고요. 급수 설비의 수질 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그죠? 22회예요. 최근 거예요. 1번 저수조에 설치된 넘친간 말단에는 자, 여기 나오죠? 철망을 씌워서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자, 2번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질문 쉽지 않았어요, 이때요. 맞아요, 틀려요? 잔류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4ppm 이하를 넣는 거예요. 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급수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3번, 크로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그죠? 크로스 커넥션이 뭡니까? 그냥 우리 얘 뭐 하니까 이 크로스 커넥션이 오염돼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됐고요. 네 번째 보면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이것도 자 우리 저기서 이제 해줬는데 자 우리 세면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 옆 우리 보면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 뭡니까? 요 구멍 그죠? 물이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넘치면 일로 흘러나가잖아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이게 넘친간. 이게 넘친간이잖아요. 넘친간. 넘친간. 여기 이상은 더 이상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요거를 갖다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서 세면기의 토수구 공간. 얘가 물 나오는 요걸 뭐라 그런다? 토수구 공간.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여기 만약 공간이 없이 자 그냥 쉽게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물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 해서 오염돼서 들어가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얘기지만은 자 이렇게 되는 얘기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5번 대변기에는 버큰 브레이커를 설치해서 배수의 역류를 어떻게 된다? 그죠? 방지한다. 맞죠? 자 그래서 자 2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거 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펌프에 대한 얘기를 보자. 자, 이 펌프도요, 요번에도 나왔고요. 펌프도 자, 급수에서는 자, 지금까지 한 데서 한 문제 아니면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면 펌프 한 문제, 급수 한 문제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자, 펌프 그러니까 우리 기계라고 봐야죠. 기계에서 뭐 그냥 펌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펌프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지금 그저 급수 방식 하면서 펌프 얘기 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펌프 있는데 이 펌프의 종류에서요. 요번에 이제 문제가 이 종류에 대한 게 안 나오다가 시험 문제 요번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 쭉 해서 펌프의 종류에서 피스톤 펌프서부터 해서 쭉 넘기세요. 넘겨서 보면은 327쪽에 11번에 제트펌프까지 제가 놓았는데 이 이외에도 실은 많아요. 펌프가 종류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요 핵심지문 요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펌프를 갖다가 분류를 할 때 이 펌프 분류는 제가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이런 게 작년에는 이거 책에 안 넣어놨었는데 자 327쪽에 보면은 밑에 핵심 지문 정리해서 펌프 분류하는 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써 있지만은 펌프를 갖다가 분류하는데 자 요것도 그냥 맨 처음에 요 비용적형부터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썼지만은 그거 넘겨서 보면 뭐예요? 용적형 펌프. 자, 펌프에서 이렇게 P라고 쓰자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용적형 펌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요 용적형 펌프를 터보형이라 그래요. 터보 펌프 그럼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이면서도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구별하는 거, 펌프 구별하는 거. 자, 그래서 용적형이면,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용적형이라는 거, 자, 우리 보자고요. 328쪽에 보면, 공간 용적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액체를 흡입. 공간 용적을 변한다라는 건, 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 물을 펌프를 해서 뿌렸는데, 얘가 이 밑으로 있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요 공간, 요 용적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준다라는 거야. 이 얘기하면 뭐야, 우리, 그저, 시골에, 지금 서울에는 어째, 이 펌프 알죠? 이게 이거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면서 그 안에 요게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간 용적이 어떻게 된다 이 표현에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다. 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은 알았고요. 왕, 회. 야, 그다음에 뭡니까? 그 전장에 뭐라고 돼서 원이라고 해요. 왕회 원입니다. 자, 요렇게 구별을 왕회원. 그러니까 왕하고 회는 용적형이고요. 원심, 왕복 펌프. 자, 얘는 회전 펌프. 자, 얘는 원심 펌프. 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아니,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나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네? 시험 보러 가려면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엔 왕회원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러면 왕복 펌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왕복은 얘가 얘의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P플러입니다. P플러.
워. 자, 그다음에 뭡니까? 라인. people were. 그다음에 뭡니까? 러버. 잘 쓰자. people were. 자, 요게 왕복 범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했어. 피스톤. 피스톤 범프고요. people were. 사람이 전쟁하는 겁니다. 러버. 고무. 자, 그래서 자, 플런저 범프. 자, 얘는 워싱턴. 자, 그다음에 라인, 버킷. 이 이외에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왕복 범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전 범프. 자, 우리 회전 범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 있는 기어 범프, 나사 범프, 베인 범프 이렇게 돼 있는데 백이나입니다. 백이나. 얘가 자, 캠 범프 이런 것도 있지만 요 정도만 요게 뭐야? 그래서 얘가 베인 범프, 기어 범프, 나사 범프.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거 쉽지 않어요. 이런 것도. 자, 이렇게 구별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것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족의 터보형은요. 이 원심이라는 게 뭔가 원심력이에요. 근데 이 터보형, 비용족형이 우리 일반적인 범프가 다 이거예요. 한 장 전에 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7쪽에 보면은요. 비용적형 펌프에서 터보형에서 흡입관과 배출관을 가진 용기 안에서 날개가 회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쪽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흡입관. 자, 이쪽이 뭡니까? 나가는 거 배출관 또는 토출관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날개. 자, 이런 게 회전을 하면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게 대부분은 우리가 뭐 펌프 생각하면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보형, 비용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원심력이잖아요. 회전하잖아요. 원심력. 이 원심력인데 원심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왕회원 했는데 원심하면서 얘는 뭐야? 축류. 얘는 원심력이고 얘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축방향. 축류라 그래요. 축류 펌프 또는 프로펠러 밸브. 프로펠러 펌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홀류. 사류. 또는 홀류 펌프라고 해요. 아,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도 이제 시설 개론에서도 제가 이거 딴 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딴 데서 펌프의 매임에서 이제 깊게 가겠지만은.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게,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각각에 대한 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자, 우리 그냥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이런 것들, 자, 이거 하는 거. 이걸 눕힌 게 얘고요. 자, 워싱턴 펌프도, 자, 증기 보일러에 쓰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 다음에 요 라인 펌프. 얘가 이제 우리 라인 펌프도 시험 문제 우리 쪽에서는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 같은 배관 중에 설치하는 펌프다. 그래서 라인, 같은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런 거에서 라인, 같은 라인이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버킷도 보면 버킷도 제가 써놨죠. 그게 버킷은 가정용 수동 펌프. 자, 이러면서 피스톤 중앙에 구멍이 뚫어서 밸브를 설치한 거. 자, 이런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펌프는 베인, 다 날개입니다. 또는 기어를 이용하든가 나사를 이용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심 펌프도 요것도, 얘가 이제 우리도 요것도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볼류트 펌프. 자, 그 다음에 터빈 펌프. 자, 요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얘는 원심력에 의해서, 자, 펌프가 여기 요렇게 그렸지만 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이, 자,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이렇게 쭉 원심력에 의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축류는 뭐냐 하면은, 자, 축방향으로. 자, 요렇게. 요게 축방향이죠. 자, 요걸 갖다가 눕힌 거라고 보면 돼요. 눕혀서 요렇게 되는 게 축류 펌프입니다. 사류 펌프는 얘하고 얘의 장점만을 했다가 해서 펌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사류, 경사지게 가는 거. 이렇게 여기 날개가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가는 거. 이 정도만. 그러니까 축류라는 건 축방향 이렇게 수평으로 물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양옆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심 펌프가 얘란 말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는요. 자, 요게 저 우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거기에 안 써 있습니까? 풀원적 그냥 유량하고 이것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원심 그 전에 축하고 임펠라. 축하고 임펠라. 자, 그다음에 터빈 펌프는 축, 임펠라, 안내 날개. 가이드 베인. 자,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제가 지금 오늘 좀 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펌프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요. 지금 책에는 있어요. 책에는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해서 펌프를 분류할 때 용접형이 있고 비용접형. 이 비용접형이란 말이지만 터보용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터보 이런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기조화에서는 이제 공기조화를 제가 강의는 안 하지만 우리 기본서에 있지만 거기 가면 터보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은. 그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해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이건데 어떻든 잘 이렇게 된 건데 용접형 하면은 우리 시골에서 있든지 우리 서울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있는 그저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 주자가 왕복 펌프입니다. 왕복 펌프에서 자,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건데 얘는 자, 요렇게 위로 가고 얘는 옆으로 가게끔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고 얘는 자, 요것도 그냥 워싱턴 펌프도 옛날에 한번 우리 쪽에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증기 보일러의 급수 장치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내가 지금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또 썼어요. 근데 라인 펌프 얘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의 순환 펌프로 해서 사용하는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라인 펌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인 펌프. 그다음 버킷도 있고요. 얘네들도 이런 게 우리 기본서에 기어, 나사, 자, 이렇게 베인도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 베인이라는 게 자, 우리 베인 또 어디서 배웠습니까? 베인. 지금 생각나 벼랑간 나네. 기초에서 베인 테스트 있잖아요. 그죠? 베인 테스트 있죠? 그죠? 땅속에서 회전시키는 거. 날개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기어를 이용하고 얘는 날개를 이용하고 얘는 나사. 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두 개는 자, 그래서 요 구별하는 거 왕복하고 회전 이런 거 이제 회전시키잖아요. 지금 보면 왕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원심 펌프 비용접형 터보용은 얘인데 원심력이란 말이죠. 원심력에서 막 도니까 되는 일반적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요 두 개도 요것도 알아야 돼요. 요것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어떤 이런 내용들 어디 남방 같은 데 가든가 우리 조금 이따가도 나올지만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펌프가. 근데 어떻든 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왕의 원하고 왜 이건 안 해오냐 그러니까 원심력이니까 원심력이 축방향으로 가느냐 양쪽으로 사류 방향 사류가 이렇게 경사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사지게 물이 가느냐 해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이제는 지금은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다른 말들도 써 있지만 요 정도 우리 시설 개론에서는 이제 조금 깊어질 수도 있지만 요 정도를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써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기어 펌프, 기포 펌프 이런 것들이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건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펌프를 분류하는 거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328쪽에 자, 2번에 보면 펌프의 양정, 흡입력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양정. 자, 우리 양정이라고 이제 펌프에서는요, 양정, 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조금 급수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수도 얘기했잖아요. 물높이. 근데 이 똑같은 말인데 양정이란 말을 많이 써요. 어디서는요? 펌프에서는. 양정이 뭐예요? 그럼 물을 끌어올린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정이 뭐예요? 물높이를 펌프를 해서 물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뭐야? 이 얘기하면 그냥 자, 이렇게 받는 얘가 뭐예요? 중력이잖아요.
중력이니까 우리가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는 물을 위쪽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근데 이거 중력 이런 거를 없이 해서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야? 펌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펌프로 해야죠. 그래서 나오는 게 양정, 수도, 물높이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 보면은 자, 이 그림도 우리 이제 전에도 많이 했죠. 이 그림은요. 자, 지하 저수조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올릴 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펌프, 이제 펌프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만 있어요? 다 쓸 수 있지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펌프라고 하고, 자, 우리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우리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펌프, 여기를 갖다 뭐라 그럽니까? 흡입 양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요걸 뭐라 그런다? 토출 양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흡입 양정, 토출 양정. 이 두 개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실양정, 실제로 물이 올라간 높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양정이다. 근데 자, 우리 원래 여기까지 그냥 올라가지만 마찰 손실수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찰 손실수도까지 고려한 거. 얘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전양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요 얘기. 또 마찰 손실수도 얘기했죠? 마찰 손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더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준 게 뭐예요? 전양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실양정이고요. 근데 우리가 펌프에 대해서 양정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얘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펌프의 뭐라 그랬습니까? 이론상의 높이입니다. 이론상의 높이인데 얘는 뭐야? 펌프 능력은 얘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에서 얘기하면 무슨 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양정을 얘기한다. 실양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자, 우리 여기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8쪽에 그림도 있고요. 그 밑에 양가로 1번 요번에 나왔죠, 이게. 자, 그래서 펌프의 양정에서 실양정 나와 있고요. 2번에 보면 전양정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서 그 다음 쪽 가기 전에 자, 우리 소방에서도 했고 제가 전에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저기 설비 처음 시간에 자, 요쪽에 펌프에서 이게 물이 올라오는 게 흡입양정이라 그러니까 요쪽을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흡입측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쪽에 펌프에서 이쪽이 지나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토출축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랬을 때 흡입측에다가 여기 계기 무슨 계기 사용한다고요? 얘가 연진이라 그랬죠. 연성계나 자, 뭐야? 진공계. 자, 이런 게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이쪽에 설치하는 건 토출축에다가 설치하는 건 뭡니까? 그럼 얘는 압력계. 소방에 가서 또 합니다. 소방에 가서. 자, 이래서 자, 연성계는 플러스, 그러니까 부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공계는 마이너스를 측정하고요. 압력계는 플러스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뭐야? 우리 그냥 쉽게 여기 중간에서 여기가 대기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기압의 플러스 압력은 압력계로 측정을 하고요. 마이너스 압력, 요 밑에 마이너스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 연성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이런 걸로 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그렇게 뭐 깊게 안 가지만은 소방에서 이제 우리 소방 과목도 있지만 우리 뭡니까? 소방설비 기사 형님들은 이게 아주 진하게 갑니다. 소방설비 물 나오는 게 뭐야? 펌프를 해서 물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깊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도 자꾸 깊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이제 막 가는 소방 쪽에도. 어쨌든 이 정도는 이게 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자 보고요. 자, 그다음에 329쪽에 자, 그래서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펌프의 흡입 높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올라가는데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했었죠. 1기압이 표준 기압에서 얼마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10.33m 기억나죠? 기억나요? 표준 대기압이 뭐라? 1애텀. 1애텀이 수은이 얼마가 올라가요? 다시 한번. 자, 이런 것들도 자, 여기서 자, 우리 1기압을 1애텀이라 그랬잖아요. 애트모스피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760mm. 그죠? 뭡니까? 수은일제는 이만큼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물일제는 얼마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10.33m. 그래서 AQ, RQ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1기압 일제, 킬로그램에 1kg 퍼스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 자승.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1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1 메가파스칼이면 몇 미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벌써 벌이 아프나?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10m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표준 대기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학이라는 게 배울 때 무지하게 힘든 거죠, 막.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올라가면 이제 막 이게 되는데, 자, 한 건데 지금에 또 생소하잖아.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10.33인데요. 실제로는 2번에 이거는 2번은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2번 보면 표준 기압하에서 실제 흡상 높이는 6에서 7m 정도 올라간다는 거. 왜?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거. 마찰 손실수도. 또 해. 그럼 마찰 손실수도 공식 자꾸 해보는 거예요. EG, FL, V 자승. 이런 거 그냥 마찰 손실수도만 나오면 저 공식이 그냥 톡톡 들어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3번도요,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대기압이 낮을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대기압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요 그림에서 요게 대기압이고, 자, 요 1기압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죠? 기압이 낮으니까 눌러주는 게 안 눌러준단 말이죠. 안 눌러주니까 흡상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도 해발 고도가 대기압이 낮을수록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이게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은 의미죠. 어떻게 된다? 흡입량정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온. 자, 디귿도요. 자,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으면 펌프에서 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점성이 물은 물끼리의 H2O 분자잖아요. 이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성이 있는데 얘가 기체로 되면 이게 다 빠져버리잖아. 점성이 없어서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지면은 100도가 되면은요, 펌프로 신나게 펌프질해도 물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온이 높을수록 펌프의 흡입량정이 낮춰진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놨잖아요. 참고 그냥 해서 수온이 0도일 때 이론상의 흡입 높이가 10.33이고요. 실제는 7m.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맨 끝에 100도가 되면은요,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물의 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 정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중요 기출 문제에서 다음 중 펌프의 실안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대한 거. 실안정 지금 이게 요번에 나온 거죠. 실안정이 뭐예요? 실안정이 얘 물어봤잖아요. 실안정 뭐예요? 흡입량정 플러스 토출량정이잖아요. 그거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뭐냐 하면은 디귿하고 미음이고요. 자, 근데 마찰 손실수도, 압력수도가 뭐예요? 그죠? 물높이, 압력에 의한 무기고, 속도, 압력수도, 속도수도 이거는요, 또 우리 뭐냐 하면은, 베르누이, 이거 얘기해. 참고해도 되고, 어떻든 유체역학에서는 이것도 또 베르누이 정리가 우리가 이거 배웠죠? 조금 이따가도 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이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제가 이거 그렸죠? 여기는 뭐야? 속도가, 얘가 빠르다, 느리다. 압력은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압력은 느리다. 그죠? 이게 베르누이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또 연석의 법칙에서 유량의 양은 어디나 똑같다 그랬죠? 그거를 나타낼 때, 자, 물이, 이거 하지 마. 이게 너무 깊게 가면 또 안 돼. 압력수도하고 속도수도, 위치수도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파. 여기서 어떻든 그래서 그냥 우리 자, 실량정에서 흡입량정하고 토출량정. 자, 요거 봤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요. 펌프의 소요동력. 자, 그래서 펌프의 충마력, 축동력 이거 외우는 거죠, 공식이요. 그죠? 45002의 WHQ. 자, 그다음에 축동력 6120. 그러면서도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W로 뭐라 그랬어요? 물의 단위 용적 질량에서 1000kg. 요 1000이 들어갑니다, 항상. 1000kg for 세제곱미터. 자, 이러면서도, 자, 공식은 책에 있으니까 제가 안 쓰고,
1000km에서 자, 요거 1000km에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래서 요게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수량, 유량이죠. 유량이면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세제곱미터 per minute란 말이죠. 분당. 자, 요런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효율은 자, 우리 여기서 2로 표시했고요. 전향정, 양정, 메타를 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펌프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전향정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향정. 그래서 요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최근까지도 나왔는데 얘를 바꿉니다. 얘 세제곱미터인데 리터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리터하고 킬로그램하고는 똑같은 단위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얘는 또 뭡니까? 얘를 시간으로 줄 수도 있고 세크, 초로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분위로 바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도 특히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예요? 이거, 난 알지. 기본이,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요.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예요. 1000리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1리터는 그러면, 1리터는 0.001 세제곱미터지. 그죠? 1000이니까. 자, 요게 또 뭐야? 킬로그램이라 했어요. 자,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로 주어주면, 리터로 주어주면 리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1리터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만약 5리터다 그러면 0.005 세제곱미터. 물론 이제 계산하면서 가서 이제 문제 풀면 알지만은 이 정도는 알고. 또 이 세크하고 요것도 바꿔주는 거. 자, 또 만약에 얘 전향정이라 그랬는데 실향정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실향정으로 주면 전향정으로 바꿔줘야 돼. 전향정으로 하려면 얼마가 요런 게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자, 그래서 자, 요 공식을 외우면서 요렇게 돼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자, 요거, 그죠? 또 공식을 보면서 비례, 반비례. 자, 요 얘기를 자, 여기서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자, 우리 뭡니까? 펌프의 공동현상.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신나게 펌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펌프에서는 자, 그러니까 물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수격작용. 수격작용 아까 했고요. 지금 이제 뭡니까? 공동현상.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넣어 있죠. 박스에 보면은 서징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서징 현상. 얘 세 개는요, 항상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펌프에서는. 요 세 가지가. 근데 우리 쪽에서도 결국은 이제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로. 다 나왔고, 펌프에서는 요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그 내용들에서. 자, 그래서 이제 수격작용은 아까 했어요. 워터 해머링이라 그래서 물 배관으로 물 끌어올릴 때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보는 겁니다. 공동현상은 뭡니까? 물이 오는데 중간에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상태가 되는 거? 진공이 되는 겁니다. 진공이라 하면서 또 영어로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캐비테이션. 자, 물을 갖다가 펌프로 해서 물을 끌어 올립니다. 끌어 올리는데 어떻게 된다? 얘 끌어 올 때 압력이 커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압력이 쭉 올라오는데 압력이 작아지면 물이 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잘. 안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포가 또 터지면서 소음 진동, 소리까지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얘도 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여기 쭉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물이 있고요. 여기 물이 있고요.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 이게 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공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 현상이다. 그러면 자, 펌프로 해서 할 때 펌프가 작동을 할 때요. 어떻게 되는가? 물이 없으면은 물이 없는 데서 작동을 그냥 하면은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게 얘기할 때, 자, 우리 여기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넣어서 물을 끓입니다. 근데 여기 불 때잖아요. 근데 이거 물 있을 때 하는데 물 없을 때 불 때면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망가지죠? 여기도 펌프라는 건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이 안 가고 그냥 진공 상태 그냥 해서 그냥 이게 돌아가면 나중에 효율도 안 나오고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공동현상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죠? 그냥 또 이제 공동현상이라는 게 물 없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펌프 작동하면 펌프 아웃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원인도 있지만 얘는 대책으로
대책에 그러니까 물을 뿜어 올리는데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렇게 요것도 회입니다. 무슨 회라 그랬어요? 흡수회. 흡입양정. 그 다음에 수원, 회전수. 뭐 분포도 이래. 자,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흡입양정, 아까 저 그림 지웠죠? 물 빨아 올리는 높이를 높이면은 잘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공동현상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양정, 물 빨아 올리는 높이를 얕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또 온도가 높으면 물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고 조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온도 낮추고. 회전수. 이 회전을 하는데 회전이 너무 빠르면은, 그러니까 회전수가 느리게 되는 건 너무 빠르면은 물 없이 그냥 얘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다른 말들도 있지만은 다른 말 그냥 읽어보면 다른 말도 막 다 빼놨네요. 자, 뭐 마찰 손실 수도 있고 해서 자, 요거는 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알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그래서 우리 공동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현상 하면서 아까 또 물 분리하는 거, 물 분리되는 것도 아까 박스로 해서 뭐 배웠어요? 수주분리, 그죠? 수주분리 아까도 했죠? 걔도 분리되는 거예요. 어떻든요? 정말 얘랑은 개념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징 현상. 서징 현상을 우리 맥동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파동.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서징이라는 영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이 맥동, 이런 겁니다. 물이 이렇게 되는 거야. 파도 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맥동. 그러니까 펌프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제가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서징 현상 맥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얘는 내가 박스로 그냥 놓아버렸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산형 특성의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보면 또 잘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곡선으로 표시를 해요. 펌프를 할 때. 자, 우리 이쪽이 얘가 뭡니까? H 또는 P라. 수두, 물높이예요. 얘는 뭡니까? P가 뭐야? 압력. 그죠? 압력. 압력에 의해서 물높이 나타나고 물높이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나는 거 이때까지 신나게 했잖아요. P는 0.0이랬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보고 얘는 뭐야? 유량이에요. 양수량, 무. 그러니까 펌프가 작동을 할 때요. 펌프가 작동할 때는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이게 정상 펌프입니다. 정상 펌프.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만약에 물높이가 낮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물높이가 낮으면 유량은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유량이 많으면은 물높이는 물높이가 높으면 유량은 적어진다. 이런 뜻이. 이렇게 되는 이런 곡선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 이 펌프의 정상적인 펌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요 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얘는 지금 비정상,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 이제 요렇게 하면서 요 지문을 읽는 겁니다. 자, 요게 뭐야. 요렇게 나타나니까 요 제일 높은 데잖아요. 제일 높은 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산이라. 얘가 산이야, 산. 제일 높은 데 산 꼭대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형 특성의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자, 여기에 왼쪽, 요쪽 부분.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왼쪽에, 여기에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유량과 양정이. 지금 얘기했잖아. 얘가 뭡니까? 자, 얘가 유량이고요. 자, 얘는 양정 또는 뭐야 또 뭘로 압력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지. 자, 이거가 어떻게 된다? 주기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이쪽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 주기적으로 변한다. 더 쉽게 이렇게 막 변한다라는 거. 이 그래프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변하는 이런 거를 서징 현상이라고 한다. 맥동 현상이라는 것들. 그래서 산형의 왼쪽 이런 그래프로 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여기 이런 게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막 변하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서징 현상이라고 한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펌프 설치 시 주의사항. 자,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쭉 그냥 한번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해서 자, 넘어가고요. 아, 여기도 이거 자, 우리 그냥 흡입량 그냥 읽어보자고요. 흡입량 좀 낮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또 아까 어디서 낮게 하라 그랬어요?
자, 공동현상에서도 흡입량정을 낮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흡입량정은 빨아 올리는 게 낮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잘 어울리고 2번은 그렇고요. 3번도 그렇고요. 4번에 보면 흡입구 등 동수면에서 간격이 근데 여기 흡입구의 훅밸브 아까 그걸 지웠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제가 아까 그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흡입량정, 여기가 토출량정이고, 자, 이렇게 그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배관이. 그래서 요 끝에 밸브를 달아요. 요 끝에 밸브를 갖다가 훗밸브라 그래. 훗밸브. 자, 그게 이렇게 깊숙이 하라는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보면은 양정이 높을 때, 자, 요 말 아니더라도요. 그냥 요 말 그냥 넣어도 되고 안 넣고, 그 다음에 펌프 토출구와 게이트 밸브. 자, 여기가 펌프 나오는 얘기, 이쪽에서부터 물이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펌프 다음에 이것도 어디 가서, 소방에 가서 제가 정확하게지만, 여기 이렇게 밸브가 달려 있어요. 자, 여기 밸브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야, 토출구에, 자, 지금 요 지문에서 보면, 펌프 토출구하고 요게 게이트 밸브입니다. 자, 게이트 밸브. 자, 이제 또 밸브 오늘도 또 합니다. 게이트 밸브 사이에 여기다가 뭘 다냐면, 자,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게 뭐냐,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이 체크 밸브가 뭐 하는 겁니까?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그죠? 역류 방지하는 밸브예요. 자, 우리 게이트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체크 밸브는 뭐예요? 역류 방지. 이따가 또 합니다. 이따 밸브 오늘 이따가 다시 하는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런 밸브를 갖다가 설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한다. 이유는 우리는 몰라도 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놔두고, 다른 것들 그냥 그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은, 자, 여기 지문에 있는 거, 요것도. 자, 우리 펌프의 유량, 양정, 축동력과 회전수.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지금 최근에, 펌프에서는 이것도 기본입니다.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그동안 좀 잘 안 했지만은 펌프에서는. 이렇게 외웠잖아요. 유, 양, 축. 얘하고, 자, 회전수. 유량. 또 나오죠. 양정, 축동력.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량은 자, 물의 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량이니까 양수량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양정은 뭡니까? 그죠? 물높이에요, 물높이. 그죠? 물높이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동력. 아까 축동력, 축마력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펌프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회전시키는 얘란 말이죠. 얘. 일반적으로 얘.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유양축에서. 얘는 비례 관계. 얘는 제곱에 비례. 얘는 뭐야?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게 박스로 해서 그렇게 놓는 겁니다. 그죠? 유량과 회전수는 비례하고 양정과 이거는 이거 얘기 있고 세 번째. 자, 요것도 그래서 유양축 이렇게 해서 외워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번도요. 자, 요것도요. 자, 우리 펌프를 갖다가 자, 직렬로 연결을 하는 경우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거. 자, 직렬은 일직선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직렬입니다. 자, 펌프를 갖다가 옆으로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여기서 물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림에서 물이 이렇게 나간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이게 직렬로 연결한 거고 이게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여기 물 따로. 자, 이랬을 때 유량하고 양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정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냥 자, 유량은요. 자, 이거 직렬로 하면은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일정합니다. 양정은 얘는 증가하죠. 많이 달았으니까 물 많이 올라갑니다. 높이 쭉 올라간다. 얘는 자, 병렬로 하면 유량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니까 얘는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정은 물 높이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다. 그래서 2개 있을 때는 2배, 3개 있을 때는 3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제까지 하나 보고서 자, 우리 까자고요. 자, 중요 기출 문제 여기 횟수는 없는데 여기 23회입니다. 요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요번에 나온 문제 자, 바로 급수 설비의 양수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지문 하나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한 문제가.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이런 게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도 나오는 거예요. 용접형 펌프에는 벌루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가 있다. 용접형 펌프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어야지 이 지문 하나를 아는 거예요. 용접형 펌프는 지금 그냥 결론. 지금 여기 벌루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는 무슨 펌프예요? 무슨 펌프예요? 비용접형이요. 터보형이요. 또는 이게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알아. 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면서 우리 쪽에는 아니지만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요거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앞으로도 배울 거고. 됐죠? 그러니까 1번 지문 자 이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자, 이 얘기 또 나와요. 이건 그전에도 나왔던 거야. 직렬로 연결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유량이 2배가 된다? 유량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2번 지문도, 자, 틀렸고요. 자, 세 번째,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은 변속 운전. 그죠? 이거 펌프 회전수인데, 이건 어디서요? 우리 급수에서 했었죠? 급수에서 펌프 직송 방식에서 뭡니까? 변속이 있고 정속이 있다 그랬어요? 정속은 뭐야? 대수로 하는 거고, 그죠? 변속은 회전수로 하는 거야. 이 지문 맞는 거잖아요. 회전수로 조절하는 것은 무슨 운전이에요? 변속 운전. 대충 공부하면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갖고도.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의 양수량의 유량이죠. 유량은 회전수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례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반비례. 비례해요. 그 다음에 제곱에 비례하는 건 양정이고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해요. 다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근데 반비례.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입양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춘다. 흡입양정하고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흡수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문제가 이 정도 우리 이제 이거 소화할 수 있어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다 소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뻔뻔.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알아야지만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요 지문도 그 전에 많이 나왔지만 1번 지문이 조금 이런 거였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세 번째 시간 자, 우리 또 기대하시고요.